안녕하세요. 엉투일기의 엉클 케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예, 저는 시장이랑 상관없이 상당히 좀 힘든 한 주를 지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요. 몸 컨디션도 이제 환절기여서 그런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정서적으로도 좀 깔아앉고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이런저런 책들을 들춰보다가 헤세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헤세 에세이집인데요. 헤세 좋아하세요? 예, 데미안이나 뭐 이런 책들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마 작가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사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요. 헤세는 총 877년에 태어나서 1962년에 죽은, 그리고 이 글들은 1920년대 쓴 글들이에요. 거의 100년 된 그런 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위로를 준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도 반전 운동하고 1차 대전 이후에 반전 운동도 하고 해서 국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핍박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좀 심했었고, 그런 편지들과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하고 힘들어서, 칼 융의 제자한테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으면서, 그쪽에 또 그 정신 분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어떤 깨달음들을 또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타르타나 이런 동양의 그 불교나 동양의 철학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깨달았지만 그거랑 별개로 또 그 정식 분석학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데미안 같은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수필집에도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의식에 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칼 융이 그 헤세의 이 글들을 보고 평가를 했던 게 오늘 이 앞에 있는 그 폭풍이 있는 밤에도 밤을 비추는 등대의 불빛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렸는데 그림 좀 이상하죠. 네, 책은 크게 3부로 나눠져 있고 48편의 짤막짤막한 시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본인이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한 편 소개를 할 텐데 좀 너무 따뜻하고 깔끔한 그러니까 본인 성격을 잘 나타내는 아주 심플한 그런 그림들이고요.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개괄하면 소소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행복과 고통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꿈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큰 아픔을 느끼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강하고 단단하고 행복을 알게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고통과 행복이 삶을 받쳐주는 두 가지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막연하죠. 책의 몇몇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부에서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기쁨에 있는 내용입니다. 분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작은 기쁨,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 되어 있고요. 좀 뛰어넘어가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늘 서두르도록 교육받는 것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줄곧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분주하게 하루를 바삐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잃고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그,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슬픔이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그 책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햇세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조건 없는 행복이라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유일한 능력이라는 그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이야기인데요. 시사하는 게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더덥고 잔인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하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영혼을 비웃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을 지렁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하필이면 인간이 자연의 잔혹한 장난감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너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삶이 새나 개미의 삶보다 더 힘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편하고 수월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삶의 잔혹함과 죽음을 회피할 수 없음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런 절망감을 몸으로 느끼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의 무시무시함과 무질서함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그런 거친 자연의 모습에 맞설 수 있고 그곳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써 노력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제일 뛰어난 것이며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동물들이 더 잘한다. 인간의 삶이 더 힘든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잔혹함과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것이 인간을 가장 뛰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햇세의 우리를 향한 그런 외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 중에서 무의식에 대한 그 햇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제목 중에 일부를 발췌하는 것인데요. 햇세가 생각하는 무의식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워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의 존재가 좁고 깊은 호수라고 한번 상상해보라. 그리고 그 수면이 바로 의식이다. 그곳은 밝은 빛을 비추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난다. 한편 그 수면을 형성하는 호수의 분자는 무한히 작다. 그곳의 분자는 공기 또는 빛과 접촉하면서 물이 새롭게 변화하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면에 있는 물 분자 자체는 쉴 새 없이 바뀐다. 끊임없이 밑에 있는 물 분자가 위로 올라오고 또 위에 있는 물 분자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흐름이 생기고 보충을 하기도 하고 위치 이동이 일어난다.
또한 어느 물 분자나 한 번쯤은 위에 머물고 싶어 한다. 우리의 무의식을 좁고 깊은 그런 호수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순환하지 않으면 아래서 썩어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것을 가리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해롭거나 이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선하거나 중립적이다. 개인은 누구나 자신에게 속하며 스스로에게 유익하지만 표면 위로 올라와서 안 되는 것들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 윤리는 그것들이 위로 올라오면 불행이 따른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행복이 따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표면 위로 올라와야 하며 윤리에 복종하는 사람만 불쌍해질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무겁고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간중간 그림 보면서 시처럼 짧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느껴지는 또 그런 위안 같은 것들은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고뇌하면서 그 깨달은 그 생각들을 따라가면서 새로 깨닫게 되는 것과, 이거는 나랑 좀 비슷한 생각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안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거를 뒤에 3페이지에 씌웠습니다. 네, 절대 잊지 말라라는 그런 시 같은 거였고요. 이게 그 햇새가 직접 그린 그림들입니다. 수채화 같죠? 굉장히 간단하게 그리지만 따뜻하고 햇새 자신의 그 소박하진 않죠. 뭐 하여간 그런 그 단순화하려고 하는 그런 축약적인 그런 내용들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잊지 말라라는 그런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따스하게 감싸주지 않는 힘겹고 뜨겁기만 한 낮은 없다. 무자비하고 사납고 소란스러웠던 날도 어머니 같은 밤이 감싸 안아 주리라. 오 가슴이여, 그대 스스로를 위로하라. 그리움을 견디기 어려워도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너를 감싸줄 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리니. 쉴 새 없이 헤매던 방랑객에게 그것은 침대요 관이 되리라. 낯선 손길이 마련해준 그대 안에 그대는 마침내 쉬게 되리니 흥분한 가슴이여 잊지 말라. 그 어떤 기쁨도 진정으로 사랑하라. 영원한 안식을 취하기 전에 아픈 통증까지도 사랑하라. 저녁이 따스하게 감싸주지 않는 힘겹고 뜨겁기만 한 낮은 없다. 무자비하고 사납고 소란스러웠던 날도 어머니 같은 밤이 감싸 안아 주리라. 네, 오늘 에세이를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짧은 글들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어려울 때 좀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음악을 듣거나 뭐 그림을 보거나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또 굉장히 크고 즐거운 그런 위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